선생님, 저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무서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서진우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차가운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낡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때는 국내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였던 진우였지만 지금은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동네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이 루틴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진우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감기나 소화불량 같은 단순한 환자들을 돌보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 죽은 아내 민서의 연구 자료를 꺼내보는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생전에 뇌종양 연구에 몰두했었고 특히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구실은 늘 불이 켜져 있었고 진우는 그런 아내를 자랑스러워했었습니다. 5년 전 일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서는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던 중 거대 제약회사 팍스 메디컬의 방해 공작에 휘말렸습니다. 그들은 민서의 연구가 자신들의 기존 약물 특허를 위협한다고 여겼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연구를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연구비 지원을 끊고 학계에서 그녀를 고립시키고 심지어 논문 발표마저 방해했습니다. 결국 연구비가 끊기고 학계에서 매장당한 민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쓰러져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우는 복수를 꿈꿨지만 상대가 너무 컸습니다. 팍스 메디컬은 전 세계적인 거대 기업이었고 그는 그저 한 명의 의사에 불과했습니다. 법정에서도 언론에서도 그들의 힘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결국 진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곳으로 내려와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복수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사진 앞에서 그는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 진우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미국에서 온 국제전화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팍스 메디컬의 회장 제임스 파커라고 소개했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민서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 중의 원수였습니다. 진우는 전화기를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임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레오가 희귀한 뇌종양에 걸렸다며 세계 최고의 의료진도 포기한 상황에서 진우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미국으로 와서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은퇴한 몸이며 특히 팍스 메디컬과는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간청했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직접 한국으로 가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임스 파커는 다음 날 직접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진우의 병원 앞에 나타났습니다. 60대 초반의 제임스는 여전히 위풍당당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버지로서의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구걸하지 않았을 그가 이번만큼은 자존심을 버리고 왔다는 것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진우는 제임스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바로 이 사람 때문에 민서가 죽었고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5년간 품어온 원한이 한순간에 치솟아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무릎까지 꿇으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거만한 기업가가 한국의 시골 병원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레오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8살의 레오는 뇌간에 악성 종양이 생겨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수술도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도 효과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의 명의들을 찾아다녔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 하버드 의대까지 모든 곳을 다녀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제임스가 제안한 조건은 진우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치료비로 1억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우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제안이었습니다. 팍스 메디컬의 모든 연구 시설과 자원을 진우에게 개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민서의 연구를 방해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그녀의 연구를 완성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서의 연구를 완성하는 것은 그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과 최첨단 연구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는 수백억 원의 투자와 최고 수준의 연구 장비들이 필수였습니다. 지금의 그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제임스는 진우의 고민을 알아차리고 더욱 간절히 말했습니다. 자신도 과거의 일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으며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만약 치료에 실패한다면 그것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밤늦도록 고민한 진우는 결국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 젊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도 한몫했습니다. 아무리 원수의 아들이라고 해도 무고한 젊은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진우는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한 채로 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처럼 그의 마음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팍스 메디컬 본사 건물은 40층 높이의 현대적인 마천루였습니다. 진우는 제임스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제임스의 개인 저택과 연결된 특수 의료 시설이 있었습니다. 일반 병원과는 차원이 다른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레오의 병실은 진우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호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간병인과 전담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을 통해서는 맨해튼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병실에 들어서자 기존 의료진들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의료진의 팀장인 존슨 박사는 대놓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수십 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온 그였습니다. 자신들이 포기한 환자를 동양에서 온 무명 의사가 치료한다는 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커 회장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고 해서 왔지만 솔직히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손 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이 모두 포기한 환자인데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레오에게 다가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레오는 창백하고 야위어 있었지만 아직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18살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 보였습니다. 병마와 싸우느라 본래 나이보다 훨씬 어린 소년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오. 저는 서진우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의사예요. 레오는 미약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레오의 손을 잡고 맥박을 짚어보며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기존 의료진이 작성한 차트와 검사 결과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의료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진우의 모습을 의료진들은 의아한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존슨 박사는 진우의 행동을 예리하게 지켜보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혹시 뭔가 새로운 발견이라도 하셨나요? 우리가 놓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이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진우는 대답 대신 레오에게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두통이 시작되었는지, 시야에 문제는 없는지, 손발의 감각은 어떤지 등을 차근차근 물어봤습니다. 레오는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우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선언을 했습니다. 기존 치료를 모두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존슨 박사가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치료를 중단하면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치료 철학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을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하는 서양 의학과 달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우의 치료법은 기존 의학 상식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암제 투여를 중단하고 대신 특수 영양제와 면역 강화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레오에게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명상과 시각화 훈련을 시켰습니다. 레오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진우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존슨 박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진우의 방법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명상이나 시각화 같은 것들이 뇌종양 치료에 도움이 될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진우를 사이비 치료사 취급하며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진우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의료진들을 설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오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음식을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났던 레오가 스스로 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두통의 빈도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던 것이 하루에 한두 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정기 검사 결과 종양의 크기가 미세하게나마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존슨 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커지기만 했던 종양이 처음으로 축소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이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동료 의사들을 불러 함께 검사 결과를 검토했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제임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아들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감사의 말을 연신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는 제임스를 향한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며 치료에만 전념하려 애썼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개인적인 감정은 별개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레오는 진우에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의사들과 달리 진우는 레오를 환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레오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고 함께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레오는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고 진우는 자신도 대학 시절 기타를 쳤다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무서워요. 레오의 간절한 질문에 진우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자.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어. 내가 이렇게 의지가 강한 것만 봐도 좋은 신호야. 레오는 진우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살고 싶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우와 함께하는 명상 시간도 점점 늘어갔고 레오는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레오를 치료하면 할수록 제임스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져갔습니다. 그것이 진우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원수를 도와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괴로웠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어갈 무렵 진우는 레오의 과거 의료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가족력을 파악하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레오의 출생 기록과 초기 의료 기록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10살 이전의 기록이 거의 없었고 있는 기록도 단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니 제임스와 레오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었습니다. 진우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임스가 레오를 친아들이라고 소개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우는 더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병원의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오는 10살 때 팍스 메디컬에서 실시한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했던 아이였습니다. 그 임상시험은 새로운 항암제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는데 참가자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그 임상시험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 여러 명의 참가자가 사망했는데 레오의 부모도 그때 죽었던 것입니다. 레오의 아버지는 말기암 환자였고 어머니는 건강한 사람이었지만 남편을 간병하다가 스트레스로 함께 시험에 참가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신약의 부작용으로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임상시험의 책임자가 바로 제임스 파커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제임스는 팍스 메디컬의 연구개발 담당 부사장이었고 이 시험을 직접 감독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작용을 은폐하려 했지만 결국 사실이 드러났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아가 된 레오를 입양해서 키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진우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제임스가 레오를 키운 것이 진정한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레오 역시 팍스 메디컬의 희생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오가 앓고 있는 뇌종양도 어쩌면 어린 시절 받았던 실험적 치료의 후유증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제임스를 불러 진실을 추궁했습니다. 제임스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레오를 키우면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레오는 제 인생의 전부예요. 혈연 관계가 없어도 진짜 아들입니다. 진우는 분노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잘못으로 레오의 부모를 죽게 만들고 이제 그 아이마저 병들게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팍스 메디컬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 겁니까? 민서도, 레오의 부모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있을지 모르겠군요. 제임스는 진우의 질책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레오만큼은 꼭 살리고 싶다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진우는 제임스의 진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더 큰 분노도 느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다음 날, 레오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다가 갑자기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간병인의 비명소리에 의료진들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응급 검사 결과 종양이 뇌간의 중요한 부위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흡 중추와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생명유지의 핵심 부위였습니다. 존슨 박사는 이미 끝났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종양의 위치상 수술도 불가능했고 방사선 치료를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완화 치료만 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서가 생전에 개발하던 유전자 치료제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실험적인 치료법이었고 성공률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부작용으로 환자가 즉사할 수도 있는 극도로 위험한 시술이었습니다. 진우는 민서의 연구 자료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수년간 연구했던 유전자 치료제는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실제 임상 적용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봤지만 인간에게 적용할 때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뇌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라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환자는 즉사할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제임스에게 이 사실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긴 하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성공한다면 레오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몇 시간 내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민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지만 동시에 그 아들을 죽일 수도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요. 레오도 그렇게 원할 것입니다. 제임스의 결정을 들은 진우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원수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자신도 의료사고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살인 혐의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임스가 진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레오를 살려주세요. 과거의 모든 잘못에 대해 사죄하겠습니다. 팍스 메디컬의 모든 것을 걸고라도 당신 부인의 연구를 완성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세상에 공개하겠습니다. 제발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진우는 제임스의 간절한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복수를 위해 왔지만 이제는 한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오는 무고한 희생자였습니다. 레오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고 오히려 팍스 메디컬의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밤새 고민한 진우는 결국 치료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수심보다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서가 바랐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서는 생전에 늘 말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출신이나 배경을 가리지 말고 오직 생명을 구하는 데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존슨 박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진우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의료진들을 설득했습니다. 법적 책임까지 모두 자신이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우는 민서가 남긴 연구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를 뇌에 직접 주입하는 것은 매우 정밀한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종양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주변 정상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치료제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레오는 즉사할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민서의 사진을 꺼내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연구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를 꼭 살려서 당신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수술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존슨 박사를 비롯한 의료진들도 이례적인 수술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진우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수술실 밖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진우는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레오는 전신마취 상태로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지만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레오의 이마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꼭 살려주겠다. 너는 죽어서는 안 될 아이야.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우는 최첨단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해 종양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3차원 영상을 통해 종양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주변 혈관들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보다 가는 관을 뇌 속으로 삽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우는 평생 갈고 닦은 실력을 모두 발휘했습니다. 그의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간 수술을 해온 경험과 기술이 모두 집중된 순간이었습니다. 관찰하던 의료진들도 진우의 숙련된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드디어 관이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종양의 중심부였습니다. 진우는 심호흡을 하고 유전자 치료제를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료제는 서서히 종양 조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주입이 완료된 후 진우는 관을 조심스럽게 제거했습니다. 출혈이 없는지 확인하고 수술 부위를 봉합했습니다. 수술 자체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였습니다. 치료제가 효과를 보이려면 최소한 24시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레오의 생명은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술실 밖으로 나온 진우는 제임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결과는 하루 후에나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레오의 병실에서 밤새 지켰습니다. 생체 신호를 확인하고 혹시나 하는 응급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심박수, 혈압, 뇌압 등 모든 수치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제임스도 병실 밖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기도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레오가 눈을 뜨고 의식을 회복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흐릿했던 눈동자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응급 CT 검사 결과 종양의 크기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뇌관을 압박하던 종양이 거의 절반으로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존슨 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의사입니다. 제가 오만했었습니다. 이런 치료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임스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감사의 말을 반복하며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한 생명을 구했다는 보람이 가장 컸습니다. 레오의 회복은 놀랄 만큼 빨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2주일 후에는 병실 밖을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정기 검사에서도 종양은 계속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유전자 치료제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과거 팍스 메디컬이 저질렀던 모든 비윤리적 행위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은폐했던 부작용들, 경쟁사를 방해하기 위해 벌인 음모들, 그리고 레오의 부모가 죽었던 임상시험의 진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우는 약속받은 돈으로 한국에 돌아와 민서 난치병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딴 연구소에서는 희귀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연구와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진들이 함께 일했고 팍스 메디컬에서 제공한 최첨단 장비들이 설치되었습니다. 연구소 개소식 날, 진우는 민서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꿈을 이뤘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연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진우는 제임스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민서를 잃은 아픔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오의 감정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복수 대신 한 생명을 구함으로써 자신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아픔만 나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레오는 완전히 회복되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는 의학을 전공하여 진우처럼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그런 레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자신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가끔 제임스에게서 안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자선 사업에 전념하며 과거의 죄를 속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그런 제임스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어려울 것 같았지만 적어도 증오는 사라졌습니다. 어느 봄날, 진우는 연구소 옥상에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민서가 좋아했던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치유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진우는 메스를 든 손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오늘도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민서의 연구는 이제 전 세계 의료진들에게 공개되어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레오가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된 그는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얻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선생님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고 싶습니다. 진우는 레오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그는 이 젊은이가 자신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레오에게는 순수한 마음과 강인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연구소에서 진우는 오늘도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복수의 칼날이 아닌 희망의 메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업보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운명을 써나가는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민서의 사진이 걸린 연구실에서 진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복수보다 값진 것이 용서라는 것을, 그리고 증오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배운 그였습니다. 업보의 메스는 이제 구원의 메스가 되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서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서진우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때로는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치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복수의 칼날보다는 희망의 메스를 선택하는 것이 더 값진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